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현미 우베슬입니다. 오늘을 쓴다 공저 작가님, 마지막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꾸준고, 고지원 작가님이시고요. 작가님의 글을 좀 읽으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원고의 퇴보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개나리는 지고 벚꽃도 마지막 인사를 하듯 꽃잎을 날립니다. 그렇게 또 한 계절이 흘러갑니다. 짧은 글이라도 꾸준히 쓰기 위해 시작했던 오늘을 쓴다. 작은 눈덩이를 굴려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듯 기록하며 지나온 시간들이 커다란 선물이 되어 제게 다시 안길 준비를 합니다. 작가님 글이 굉장히 따뜻해요. 이 마치는 글만 읽었어도 작가님이 글을 대하는 거 또는 계절을 대하는 거 이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고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작가님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천안에서 거의 18년째 살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초보 작가로 살고 있는 고지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작가님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바쁜 일상을 지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바쁜 일상 중에서도 글을 쓰는 동력이 뭔지, 그리고 사실은 글을 쓰다 보면 순간순간 멈추고 싶을 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작가님. 제가 이제 올해 45살을 이제 찍었는데 점점 제 기억력이 감퇴되어 가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 그다음에 말했던 거조차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핸드폰 캘린더에다가 메모도 해놓고 심지어 알람까지 다 맞춰놓고 했는데도 알람도 끄고 잊어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굉장한 제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하루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글로 적어 놓은 거는 잘 기록 저장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나눴던 그 쪽지들을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추억에 적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한 저의 이제 자산이 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사실은 어, 그냥 멈추고 그러니까 한번 결심하고 그런 거를 또 꾸준히 또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글을 쓰면서부터는 네, 제 자신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전 작가님 글 쓰시는 거나 이렇게 글감이나 이런 거를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많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교 친구들 같이 쪽지를 모아놨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없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거를 모아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거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작가님을 지금 기록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나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제가 책에도 음. 그 5장에 마지막에 제가 책을 쓰는 이유를 저를 만나고 이제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 같으면은 아까 그렇게 저의 기억을 단순히 이제 저장하고 이제 간직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면, 근데 요 근래에는 조금 저를 만나려는 목적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그래서 만나고 계신가? 뭐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기를 쓰다 보면은 확실히 그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좀 새로운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알아가는 기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글 쓰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네. 쓰면서 나를 만나게 됐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그렇지만 같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꾸준하게 뭔가를 하시는데 꾸준고라는 블로그 이름이 있어요. 제가 네. 그걸 보고 꾸준해서 꾸준고인가 이 생각을 했다가 고시라서 꾸준고라고 했나 이 생각도 했다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한 가지 즐거움이 있다면
작가님의 블로그를 들어가서 이 글을 읽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썼을까? 이 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작가님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 꾸준구라는 그 블로그에 담긴 의미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 삶에서 이게 꾸준함이라는 게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그런 네. 것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좀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뭔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애초에 시작을 잘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멈춰버리는 이제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또 내가 왜 이렇게 뭔가를 꾸준하게 못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꾸준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잊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사실은 먹고 자는 일은 매일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습관적인 건데, 일기를 쓰는 거라던가, 다이어리를 쓰는 거라던가, 뭔가 이런 거를 오래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다면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꾸준이라는 단어를 눈앞에다가 계속 놔두면 제가 계속 그 단어를 보면서 그런 제 자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꾸준고는 단순하게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 이름이 고지원이고 고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꾸준 고라고 붙이면 블로그에도 그렇게 올리고 이제 아무래도 계속 제 자신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짓게 되었고요. 일단은 꾸준함이라는 거는 확실히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뭐든지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뭔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도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그 재료가 없으면 음식이 되지 않는 것이고, 꾸준함이라는 거는 제가 원하는 삶의 어떤 원하는 모습을 얻기 위한 어떤 삶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것이 부재하다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고 반대로 제가 원하는 모습을 살고자 한다면 꾸준함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재료가 돼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함의 기본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살면서 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는 게 네.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뭔가 도전을 했을 때 마지막까지 정점을 찍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글쓰기만큼은 그래도 한 5년 넘게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것조차도 안 할 때가 좀 많더라고요. 작가라면 오늘 썼냐 안 썼냐 이게 이제 썼다라고 하면은 작가로서 소명을 다 한 거고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다. 그게 꾸준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작가님의 블로그 단순하다고 보시고 꾸준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게 작가님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작가님이 사실은 우리가 왜 직업이나 내 역할에 따라서 가면을 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마 환자를 볼 때 의사의 시선과 글을 쓸 때 작가의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건 많이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작가님 글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부분도 있었나요? 만나게 되는 순간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오히려 제가 글을 쓰면서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결국 일상을 바라보는 건 똑같구나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더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의사라는 직업도 의사나 환자라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다 누구의 부모고 자식이고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갇혀진 테두리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시선을 조금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직업에서 벗어났다는 게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은 그 직업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그 직업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쉽사리 내려놓는다거나 다르게 바라본다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의사 선생님이면서도 작가로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그냥 오히려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냥 나 자체로 일상을 바라본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자체가 저도 굉장히 좀 되게 좀 색다르다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반으로 달려왔어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반짝이는 순간은 어떤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상을 반짝이는 순간들을 기록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의사이자 작가로서 순간을 이제 반짝이는 순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독자들 중에는 나는 평범해서 할 말이 없어. 뭔가 특별한 거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의사이자 작가로서 작가님이 글을 써온 순간들, 이런 부분을 빗대어 봤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번 책을 쓰면서도 물론 이번 챕터 안에도 제가 이제 병원에서 경험했었던 환자와의 경험이 들어간 챕터가 있어요. 근데 또 그거를 쓰면서 또 느낀 것은 오히려 이제 제가 일적으로 만났던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때 그 당시엔 기록을 많이 안 해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평범한 일상에서 더 소재를 요즘 더 많이 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마도 코치님 덕분에 시작하게 된 이제 오늘을 쓴다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뭐 책을 쓰는 것도 사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었고 뭔가 대단한 소재가 있어야 이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을 쓴다를 하면서 정말로 내 일상 속에 주제가 혹은 소재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걸 떠나서 제가 그제는 서울에 다녀왔었는데요. 버스를 타면서 예전 같으면은 그냥 버스 타고 별 그냥 다를 거 없는 그냥 하루였을 것 같아요. 근데 버스에 앉아서 어머 내가 마지막으로 버스를 탔던 게 언제였지? 이 버스를 타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뭐가 이게 다 예전과 달라졌지? 난 왜 이렇게 이게 즐겁지? 이제 이러면서 이 버스 안에서의 어떤 소재들을 제가 막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어, 너무 나 왜 이러지? 약간 이렇게. 그래서 책 그 5장에도 제가 보물산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물산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뭐 황금 보화를 쌓아놓는 보물산이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긴 어렵고, 네, 그냥 일상의 것들을 무심히 지나치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잡아서 나를 다지고 혹은 갈고 닦고 나를 변화시키는 나 자체를 보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단어를 일단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은보화를 쌓아놓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나만의 보물산을 만드는 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꼭 그런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물산이라는 중요한 단어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나왔어요. 명언인데 제가 요즘에 작가님의 블로그를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어저께 체이나 책방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책방을 소개하면서 작가님이 참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가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순간순간을 기록해 나가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작가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서정적이면서도 저런 단어는 유명한 작가들도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작가님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는 글에 대한 진심이 묻어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이 관계가 좋다, 인연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현미 우베스에 처음 나오셨어요. 네. 구독자들이 오지원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뭐 글을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작가님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을 쓴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글쓰기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로그를 운영한 지도 이제 2년 정도 되었고요. 사실 대단한 블로그는 아니에요. 제가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목적은 저를 그냥 기록하고 이제 그런 저장해 놓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2년이 지나니까 좀 개편을 해야겠다. 그동안은 막 너무 제 욕심이 너무 과해서 다 기록해놔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주제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딱 그 색깔이라는 건 아직 없더라고요. 근데 또 주제를 또 정하려고 보니까 또 일상이 또 너무 다양해서 아직은 지금 그냥 제가 그냥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이제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잘 다듬고 키워나갈 터이니 잘 봐주시고요. 지금 아까 여기 옆에 보니까 꽃들이 엄청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아까 해본 게 이게 한 송이였으면 이렇게까지 예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많이 있으니까 정말 예쁘거든요, 꽃이. 근데 사실은 저희 오늘 쓰다도 그렇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이제 코치님들을 보면 이런 꽃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읽고 쓰고 나누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주현미 오베스를 통해서 더 퍼뜨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 읽는 것도 좋고 거기에 쓰는 것은 더 좋고, 하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좋게 나눌 수 있는 게 참 아름다운 행동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독자님들도 보시고 느끼시고 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작가님. 작가님을 모시지 않았으면 어디에서 저희가 꽃 같다라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시죠? 꽃 옆에는 꽃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시죠? 같은 에너지가 모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정말 회복하고 싶다, 좋은 에너지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주현미 우베스도 그렇고 오늘 쓴다도 그렇고 같이 글을 쓰는 작가님들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개인 저서나 또 다른 책으로 또 찾아뵐 수 있겠죠, 작가님?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 저 주현미 우베스에 다른 작가님 또 모시고 좋은 기회에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작가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